통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가 뻐근하고 뒷목이 당기는 통증. 근육의 막이 손상됐을 수 있다. 진짜. 감기보다 흔하다는 근막 통증 증후군. 최근 들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다 파스 붙이고 갔다 가면 파스 갖다 붙여 여기다. 만약에 파스가 생겨나 안 떨어지지.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경우 특히 위험한 근막 통증 증후군. 심하면 온몸으로 통증이 전이될 수 있다. 또 가끔씩 눈도 이렇게 좀 빠질 듯이 아프고요. 방치할 경우 목 디스크, 어깨 관절염까지 부를 수 있는 근막 통증 증후군. 그 위험성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귀가 그렇게 안 들려요? 보청기 안 꼈어요? 뭐라고요? 소리를 잃은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몇 마디 하다가 너무 속상하고 신경질 나니까. 시끄러운 생활소음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현대인.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귀는 병들고 있다. 지하철 안에서 헤드폰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소음보다 훨씬 큰 소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소아난청, 조기 치료가 일생을 좌우한다. 난청의 위험에 노출된 현대인.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두 살 때 열병을 앓아서 눈과 귀가 멀고 말도 할 수 없게 됐지만 결국은 세계적인 사회사업가가 된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가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기까지에는 남다른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설리반 선생이 물을 느끼게 하고 물이라는 글자를 가르쳐줬던 것이 이 6살 어린아이에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줬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신은 용기 있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늘 강조했던 헬렌 켈러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헬렌 켈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선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없는 세상, 상상이 가십니까? 난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60세 이상 3명 중 1명은 난청을 앓고 있고 소음으로 인한 젊은 세대 난청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어린이집. 5살 승희는 귀에 인공 달팽이관을 넣고 있다. 지금은 별 어려움 없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승희는 집에 오면 엄마와 말하기 연습을 한다. 아직까지 문장 구성이 서툴기 때문이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해 보이던 승희. 그러나 23개월이 돼서야 엄마는 승희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애가 잘 울지를 않았어요. 시끄러운 소리에도 반응이 별로 없고. 근데 또 아빠가 하는 일이 이렇게 오토바이다 보니까 소리가 왜 이게 크잖아요? 그런데도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듣는 게 아닐까. 승희 귀에 하고 있는 승희는 2살 때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다. 소리 들리게 하는 거? 이거 이름이 뭐지? 와우. 와우지. 어린 나이에도 승희는 인공 와우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듯하다. 그냥 가면 소리 안 들리지. 수술 후 바로 언어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쟤 애기야, 쟤. 그러나 전까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승희에게 언어 재활 치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빠는 승희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처음에 아빠라고 그랬을 경우에 한참 울었거든요.
남들이 전혀 듣지도 못할 거라고까지도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빠, 엄마 이렇게 하였을 때 좀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우리 애기도 들을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많이 좀 기뻐했습니다. 승희 예쁘게 앉아보자. 승희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언어 재활 치료를 다닌다. 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다. 엉덩이. 엉덩이. 승희는 아직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지 않고 소리를 알아듣는 게 쉽지가 않다. 승희야, 엉덩이? 아니야. 다시. 갈라고. 이 갈라고요? 아닌데? 잘 듣고. 승희야, 갈라고. 그렇지, 잘했다. 처음 왔을 때는 거의 수술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23개월이라면 이미 아이들이 2, 3호 조합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 쉬 아니면 엄마 빵빵 이거 할래 이 정도 말을 해야 되는 아동이었지만 23개월 때 전혀 말을 안 했던 아동이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또래 아동에 비해서 언어 능력은 약 10개월 정도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직은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소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소아과에서는 신생아 청력 검사를 하고 있다. 신생아 청력 검사는 소리 자극을 준 다음 뇌파가 정상 반응을 보이는지 측정하는 검사다. 그렇다면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중 선천성 난청은 얼마나 될까? 저희 병원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약 2,000여 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 중에 있는 환자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약 1,000명당 1명 정도 꼴이 되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고도 난청의 발생 빈도가 1,000명당 하나 정도, 그보다 조금 가벼운 정도의 난청은 1,000명당 2~3명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그 정도의 빈도로 신생아에서 청력의 이상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재활을 돕는 고화학교의 수업 시간. 깨끗한 물, 기분이 좋아요. 5살 예준이는 아직도 말보다 몸짓이 더 편하다. 우리 기도하자. 깜깜해. 예준이는 올 3월에 보청기를 하고 언어 재활을 시작한 지 이제 9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늦게 재활을 시작한 탓에 말하기와 듣기가 아직 많이 서툴다. 물 냄새 맡아봐요. 냄새 맡아볼까? 와. 달아와. 걸러워? 그러니까 일반 아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문장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준이 같은 경우에는 들은 게 1년도 채 안 되는 상태이고 생활 연령 자체는 높지만 듣기 시작한 게 적기 때문에 어휘력도 그만큼 일반 아동과 비교했을 때는 높다고 할 수 없죠. 좀 낮은 편이죠. 세계사와 엄마는 요즘 예준이에게 일부러 심부름을 시킨다. 누나 거. 세계사와 알았지? 혼자 보내는 것이 안심되진 않지만 사람들과 의사소통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계산대 앞에서 아직은 손가락만 펴 보이지만 이렇게 예준이는 보통 아이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워간다. 첫째 소망은 일단 일반 초등학교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재활치료 잘 받아서 일반 초등학교 가는 것, 그게 현재로는 가장 바람인 것 같아요.